37번 거래의 순서 지문을 문법을 분석하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in spite of 전치사 기능이죠. despite와 똑같습니다. 이때 despite는 over를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뒤에 명사가 오죠.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표현입니다. 위에 빨간 글자로 적어놨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주어 동사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주어 동사 오는 접속사와 양보 접속사죠. in spite of, despite 명사 이 표현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다음에 between A and B라는 표현이었고 derive 뭐뭐에서 벗어나다란 뜻으로서 from 여기서 자동사로 쓰였죠. derive from. 다음에 one이란 이 부정대명사는 자 one은 앞에서도 이 one을 수식할 수가 있고 가능하죠. 그리고 뒤에서도 이 one을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능에 나왔던 대시나 도우즈라는 이 지시대명사였어요. 앞에 나온 명사, 단수나 복수를 받아줄 때 이 대시나 도우즈는 절대로 앞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뒤에서 뭐 구라든가 분사라든가 이런 게 수식하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수식하는 건 되고 앞에서 수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이거. 자, 여기서 원은 월드를 가리킨다는 거. 그럼 respect는 뭐 존경하다, 존중하다 뜻도 있지만 어떤 이런 측면, 저런 측면할 때 aspect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단락 A에서 according to 뒤에는 명사가 나오죠. according as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뭐뭐에 따라서. 그리고 이는 attempt to 부정사인데 형용사를 부정사로 만들려면 일단 동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be를 써서 to be 형용사, 부정사 형태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neutral과 objective가 병렬 패턴으로서 to be objective 같은 겁니다. 동사하려는 시도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려는 시도에서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to be와 to convey는 병렬 구조죠. 이때 to는 앞에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 않고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보부사절에서 whatever the motives maybe are 여기서 뒤에 maybe나 are이 생략되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다 써도 되고 이럴 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양보부사절인지를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한번 샘플로서 적어두고 외워두시면 돼요. whatever 주어 다음에 콤마가 찍혀 있으면 뒤에는 maybe나 are이 생략된 구조다. 양보부사절이다. 이럴 때 whatever는 no matter what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가죠. 그 다음에 stand는 뭐 있다란 exist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 on which 중요하죠.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정확히 말하면 작년에 수능에 나왔어요. 작년 수능에서는 전치사를 빼고 위치만 적어두고 밑줄 그어놨답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판별하는 방법은 관계대명사만 나오면 뒤에 문장은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구조를 취합니다. 그러나 전치사 플러스 위치, 즉 관계대명사가 같이 나오면은 뒤에는 완전한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구조 속에는 수동태 형태의 동사가 있으면 완전한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뒤에 보면 be based라는 완전한 문장 구조인데 be based on 이라는 표현이 있죠. 뭐뭐에 토대를 두다, 기반을 두다, 기반이 되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on which가 되고 which의 선행사는 앞에 있는 the original untouched world가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문법 중요합니다. 수능 문법이에요. 다음 B번 단락에서 because of 뒤에는 보통 명사가 나오죠. 뭐 due to도 있습니다. due to 많이 쓰죠. due to 또는 owing to라는 단어 있죠.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근데 because만 나오면 주어 동사 나와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또 전치사 with 다음 which가 나왔죠. 뒤에 문장은 is endowed란 표현 수동태 맞죠? 근데 be endowed with 위에 적어놨죠. 뭐뭇을 부여받다는 표현입니다. 이걸 암기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어휘력이 반드시 강력하게 바탕이 되어야 된다. 독해를 잘하려면 be endowed with인데 그래서 which의 선행사는 the inner,
qualities가 선행사가 되는 거죠. 지금 위에 on which나 with which 두 번 연습했으면 제 같으면 공부할 때 이런 걸 메모해놓고 저는 머리에 외워버립니다. 외워버리고 이 패턴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은 문법은 아주 빠르게 성장합니다. 속도가. 다음에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자, 패시지는 동사죠. 선행사는 물론 단수가 돼야 되겠죠. 왜? 패시지에 es가 붙었으니까. every outside impression 이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석하실 때 아시겠지만 이 it은 인간 정신을 가리킵니다. 대명사 문제도 수능에 나오죠. it이냐 them이냐, itself냐 themselves냐, it냐 there이냐. 잘 챙기세요. 그 다음 여기서 선행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이게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사가 is입니다. is filtered. 자, be plus pp and pp끼리 병렬이죠. 완전한 문장 구조 맞죠? 다음 the world the reader encounter. 자, 타동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encounter는 우연히 마주치다는 뜻입니다. 이 목적 앞에 있는 the world라는 선행사로 빠져나간 주어가 되죠. 그리고 이 the world에 대한 동사가 is입니다. 그죠? be processed and filtered by 수동태가 또 나와 있죠. 병렬 패턴 pp죠. 이 지문은 문법 공부하기 참 좋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부정대명사. 정말 좋죠. 그 다음 분사 또 나왔어요. faced입니다. 그래서 by 앞에 수동태가 아니더라도 by 앞에는 pp가 나온다는 거. ing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by 앞에 pp 나오죠. 뭐뭐에서 맞닥뜨려진, 직면된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게 문장의 주어가 되고 동사 is죠. 그래서 한 문장 안에서 그 문장의 주어에 연결되는 직접적인 동사도 있고 또 그 주어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도 있는 구조가 수능형 구조입니다. 지금 이 문장 구조 같은 구조를 잘 챙기셔야 돼요. 그 다음 before it. 이때 이 또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기존의 세계, the existing world를 받아주는 대명사입니다. 또 be organized by 수동태죠. 완전한 문장 구조 맞죠? 머리에 계속 세뇌시키세요. 완전한 구조. 수동태 동사가 있는 문장은 완전한 구조다. 그 다음 접속사 when 다음에 perceived pp죠. by. 그럼 원래는 접속사는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pp만 나와 있다는 것은 중간에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주절에 있는 주어와 동일한 주어고 시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this chaos 이런 혼란이 이시고 get가 현재이기 때문에 단수 is 그래서 it is가 생략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when it is perceived by를 정상적으로 다수도 되고 중복되기 때문에 주어가 갖고 시제 같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중간에 it is를 빼버리고 when perceived by를 우선적으로 쓰죠. 왜? 중복되는 거는 생략을 한다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 독해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는 지나간 기출 문제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수능이나 모의평가를 대비하기에는 정말 좋은 어떤 단서들이나 문법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출 지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정확한 해석에서 내용으로 파악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거래의 순서 지문, 정답은 C, B, A가 되는데 출발이 C로 출발했죠. 보통 순서 문제는 B 아니면 C로 출발을 하라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자, 박스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내용을 정확히 해석을 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이 무슨 말인지를 어차피 순서 문제는 끝말잇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머리를 잘 써야 돼요. In spite of the likeness. likeness라는 표현은 유사성, 유사함이란 명사지요. fiction은 허구의 단어입니다. 허구의. 단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허구의 and real world가 허구 세계와 실제 세계 사이에 그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전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허구 세계도 생명체가 사는 세계로 우리가 가상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허구 세계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실제 세계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죠.
한 가지 중요한 측면, 여기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실제 세계로부터 벗어난다. 그럼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허구의 세계하고 실제 세계를 지금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실제 세계를 먼저 언급하고 허구의 세계를 언급하는 게 논리상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수능 준비를 한다.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화하는 상대자의 성적을 먼저 기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놓고 난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과정을 공부를 하면은 수능 때까지 어느 정도 성적이 올라갈 것이라고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짜죠. 그와 마찬가지로 대조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현실적인 거, 지금 실제적인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상을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런 걸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은 실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글이 나와야 돼요. 근데 순서를 보면 A번에 The author이 나와요. 저자가 나오죠. 저자는 누굽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소설을 가든 뭐 시인이든 수필가든 전기를 쓰는 사람이든 간에. 근데 지금 A번이 나오면 이야기가 흐름이 이상하잖아. 아무 설명도 없이 저자가 나온다? 그래서 A번은 탈락입니다. 그 다음 B번 가요. B번에는 because of inner qualities with which the individual is endowed through heritage and environment 나와요. 그 개인이죠. 그 개인이. 그냥 어떤 불특정한 개인이 아니고 그 개인이란 말도 지금 찝찝해요. B번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헤리티지는 유산이란 말입니다. 유산. 우리 물려받는 유산. 그리고 환경이죠. 이걸 통해서 부여받은 내적인 특성 때문에 그 정신이 필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갑자기 난데없이 어떤 현실 세계 이야기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개인이 하면서 나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죠. 그럼 B번도 탈락. 그럼 C번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도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아요. 자, the existing world 나왔죠? 정확히 기존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인데 face the pp잖아. 맞닥뜨려진 직면되네요. 여기서 그 개인에 의해서 나오죠. 일단 개인에 의해서 맞닥뜨려진 또는 직면된 그런 실제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는 in principle, 이론상으로 또는 원칙으로 해도 되고 이론상으로 infinite입니다. 발음 조심하시고 infinite 무한한이에요. 무한한. chaos, 혼돈 상태라는 거죠. 무한한 혼돈 상태다. of events and details니까 사건들과 어떤 세부 사항들의 무한한 혼돈 상태이답니다. 뭐 이전에 이선 기존의 그 세계가 is organized by a human mind. 한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한 사람의 정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기 전에는 사건들과 어떤 세부 사항들이 무한하게 널려있는 혼돈 상태이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당장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까지 쭉 하루가 일정이 일어나는 일을 생각해 보시고 또 일주일, 한 달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 밖을 나가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려고 들어갈 때 그 여러 가지 무한한 상황이나 사건들을 보고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가서 일을 수행합니다. 그럴 때는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거기에 맞는 일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고. 그거는 한 개인의 정신이 조직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 체계화된 틀을 갖고 작업을 수행하고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이해갑니까? 무수한 사건, 나와 관련되지 않는 무수한 세부 사건들도 많아요. 그러나 나와 관련되는 것을 정리해서 그것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아마 여기서 이 지문을 공부하는 분들이 혼란이 일어났을 거야.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 웬 개소리냐? 이런 뜻이지. 그건 아니죠. 생각을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런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고리 훈련이. 올해 수능은 특히 모평하고 구평 수능은 아마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될 거예요.
This case, 이러한 혼란은 오로지 처리가 돼, get processed 처리되고, and modified는 수정하다, 변경하다니까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는 거야. 근데 뭐 할 때 그렇게 되냐면 아까 위에 단서 나왔죠.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조직화되기 전에 혼란스럽다는 거잖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죠. 그럼 조직화되면 괜찮잖아.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그 혼란된 상태, 혼돈 상태가 인식되고 인지될 때 처리되어지고 수정되고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인간의 정신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조직한다, 인식한다, 인지한다는 말이 지금 나오죠. 관련 있죠. 재진술이에요. 언어의 표현의 재진술. 자, C번 같습니다. 그 다음 B번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인간이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러고 난 뒤에 허구 세계를 대조 방식으로 끌고 가야 돼. 그럼 논리가 맞지. The individual, 그 개인이 be endowed, 부여를 받는 거예요. 어떤 heritage는 유산인데 이 유산은 자기의 선배들 또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정신적 유산이 있죠.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있죠. 또는 살고 있는 환경. 이런 걸 통해서 부여받는 그런 내적 특성 때문에 그거는 신체적, 정신적 모든 걸 종합하는 특성이 되기도 하고 특히 내면적 특성 이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정신이 나오니까 정신은 필터로서의 필터는 걸러주는 거잖아. 필터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필터로서의 정신이.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 인간 정신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그런 모든 외부의 어떤 임프레션, 인상이 있죠. 우리가 딱 봤을 때 느낀 인상. 이런 것들은 걸러지고 나름 그 사람의 정신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신은 뭐한다? 필터로서의 기능을 한다. 맞죠? 그래야만이 걸러지고 해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맞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하고 세상과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그러나 갑자기 웬 뜬금없이 그러나가 나오네. 역접적 표현인데 그러나 하면서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서 독자가 우연히 마주치고 부딪히게 되는 세상이야. 그럼 허구 세상으로 가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럼 맞죠 이제? 이제 이미 처리가 돼 있고 걸러져 있어. 누구에서? 또 다른 의식에 의해서. 여기서 또 다른 의식은 뭡니까? 이 허구 세계, 즉 문학을 만든 작가지요, 작가. 그쵸? 이 사람은 이미 판을 짜놓고 글을 쓰는 거야. 우리 드라마나 영화도 판을 짜놓고 글을 쓰잖아. 그래서 A번에 보면 그 작가는 선택을 했다. 그 내용, 그 문학 안의 내용을 선택을 했는데 뭐에 따라서 작가 자신의 세계관이 있죠. 그리고 어떤 적절함, 타당함에 대한 작가 자신의 개념, 자기가 쓰려는 이 내용이 이 어떤 전체적인 내용에 타당한지, 적절한지에 대한 그 자신의 개념, 이거에 따라서 그 내용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시도에서 하느냐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려는 시도고 세계에 대한 주관적인 어떤 관점을 전달하려는 시도에서 지금 자기가 내용을 선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너무 100% 주관적도 안 되고 100% 객관적도 아니야. 그래서 때에 따라서 중립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객관적이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주관적 관점이라는 건 작가가 보는 세상이야. 그 주관적 관점을 전달하는 시도에서 적절함에 대한 자기의 개념과 세계관 이거에 따라서 내용을 선택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 부분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갑니다. 그 동기, 작가가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작가의 주관적인 세계에 대한 개념, 세계를 바라보는 주관적 개념은 자, 두 개죠. 독자는 현실 세계에 있는 독자잖아. 그 다음에 그 스토리가 기반이 되는 오리지널, 원래의 언터치드라는 건 뭡니까? 손대지 않는 이죠. 다시 말해서 원래 그대로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오리지널과 비슷한 말이라고 보면 돼요. 느낌이. 그래서 원래의 손대지 않는 그 세계 사이에서 현실 속에 있는 독자와 원래 손대지 않는 그 세계 사이에서 세상에 대한 작가의 주관적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작가는 그걸 선택해서 글을 써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현실 세계와 허구 세계 사이를 대조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는 그런 순서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까다롭죠. 이걸 시험장에서 바로 본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글의 순서 지문도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한 문제는 쉽고 한 문제는 어려우니까. 0.5등급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차근차근히 공부를 해보세요.